이번 2차 전지에 뭐 강세론자분들이 저는 실수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코스닥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저 PBR이면서도 저퍼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뭐 에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반등폭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주 전인가 우리 대표님께서 그 2차 전지 바닥 친 것 같으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에코프로 제가 보기엔 한 6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60만 원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어제, 65만 원 가까이. 네, 65만 원까지 갖다 놨고, 에코프라도 이틀 동안 한 12% 누적적으로 올라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참 못 따라오는 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관점들은 아직 못 따라와요. 에코프로 BM이 사실 어제 실적이 나오면서 또 그 외 이슈들,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터트리면서 사실 좀 실적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작년도까지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한 반 정도 줄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를 심지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어제 종가가 24만 원대인데요. 그리고 뭐 키움이 27만 원, 또 신한투자가 26만 원, 이런 식으로 최근에 형성했던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한 2, 3만 원씩 다 낮췄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뭐 제도권 안에서는 분명히 아직도 나오는 숫자 봐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는 있으나, 시세는 또 꼭 그거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그 분기 실적 최악으로 나왔던 1월 18일 정도 이후에 오히려 2차 전지 주가 자체는 선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어떻게든 올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장표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목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왜 태양을 피해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태양을 피하려면 뭐 그늘로 가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으로는 사실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이걸 지금 각자 다 용기 있게 빅베스로다가 아예 한꺼번에 터트렸습니다. 아니면 액면 분할할게요, 아니면 코스피 이전할게요, 이런 걸로다가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약발이 또 의외로 먹고 있기도 하고, 제가 봐선 영업 쪽으로만 사이드만 보면 분기 실적의 최악은 저는 솔직히 지난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3월 말이나 이제 4월 초쯤 나오겠습니다만, 보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대를 얼마나 안 하고 보느냐의 관점이, 미국 시장에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번에도 S&P 500 기준으로 80% 이상의 종목들이 기대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은 기대를 별로 계속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기대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우리가 예측한 거에 못 맞췄느냐, 이러고서 지금 한마디로 좀 기업들에 대해서 뭐 또 한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관점을 좀 보수적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마든지 예상외로 잘 나왔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상을 못 해놓고 그거 못 맞췄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행태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어찌됐든 작년 여름에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뭐 반에서 한 60, 7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물론 많이 쪼그라들었죠. 영업이익이 적자든하고 했으니까 뭐 그전만큼의 가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전에도 숫자대로 뭐 밸류에 맞춰가지고 기업 평가가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게 지금 뭐 버는 어떤 이익의 적당한 수준의 밸류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느냐가 사실은 또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까지 그 열변을 토해냈던 그 많은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3년에서 5년 뒤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을 건데라고 하는 가정을 왜 작년 여름에는 붙였다가 이번 가을에는 못 붙이냐 이거죠. 사실 이번 2차 전지에 강세론자분들이 저는 실수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너무 공급 사이드만 생각하신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도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율별로 늘어나면 5년에서 7년 있다가 2030년 넘어가면 내연기관차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럼 전기차만 팔릴 거고, 거기에다가 그냥 곱셈해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붙이면 엄청난 매출액과 순이익이 잡힌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셨던 것인데, 수요자 측면을 간과를 하신 거죠. 사람들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공허한 주장이 이번에 한 6, 7개월 된 것인데, 결국 도도한 물결이라고 하는 건 물이 약간 이게 지금 가로막힌 건 맞습니다. 살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멈칫거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계절적으로 또 봄이 오고 북반구도요. 겨울의 추위가 지나가면 그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도 좀 달라지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렴한 전기차는 또 라인업이 확대될 것이고, 충전 이슈도 최근에 많이 사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10분만 해도 80%쯤 된다, 이런 충전기들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가격하고 충전 이슈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은 작년 여름 대비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저런 부분 하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사실 그저께 기준으로 LG화학의 그 GM 대규모 공급 계약하면서 시간에서는 우선주가 상치고 보통주가 8%가 넘게 올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4%쯤 올랐다가 1%로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약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계약이라는 게 지난해 가을에도 GM하고도 좀 있었고요. 계약이 계속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25조라는 게 초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뉴스 제목 보고 당장 시가총액 시간외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런 이제 대규모 공시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무려 2035년까지 11년입니다. 근데 25조 대단히 크죠. 근데 LG화학이 1년 매출이 50조예요. 이거 11분으로 나누면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실 매출 볼륨에서 5% 내외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어떤 크기가 사실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양극재를 받아가지고 다른 배터리나 다른 회사 배터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어떤 소재 확장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LG 입장에서는 LG화학이 만든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성체로 만들어 가지고서 공급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GM에서 소재를 달라 그래서 양극재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뭔가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소재를 주는 거랑 배터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랑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소탐대실 같은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GM 자체가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반드시 금액 하나에만 놀래서 15% 20%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쨌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참 어쨌든 실적은 안 좋고 버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주가를 부양하려는 경영진들의 의지, 네. 이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 예, 하다못해 그런 눈물 나는 노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베이스에다가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로 해서 사실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거래소 이전하고 나니까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LNF도 사실 이전하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닥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당장 이제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추정 자금들이 바로 붙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앞으로 진행되면서의 기대값 그리고 뭐 앞으로 그 펀드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거에 대한 기대값으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당장의 실적을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그렇게 본 아마 선택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전 전까지는 강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코스닥 기업들 보면은 이런 공시나 이런 거에 있어 굉장히 좀 서투르거나 좋은 것도 포장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었는데 뭐 확실히 좀 달고 달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적 방어를 특이하게 돌려가기로 이렇게 막는 그런 아주 탤런트를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진들이 앞으로는 주가 관리하는 거를 경영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미국 기업들이 뭐 이번에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안 하다가 처음으로 배당한다. 뭐 500억 불 정도의 그 자사주 산다. 이거 갖고서 지금 메타도 맨날 오르거든요. 지금 2, 3천억 이상 아마 밸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서 그리고 이번에 그 거버넌스 포럼인가요? 이번에 그 기업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그 감독원이나 이런 데 제안한 거 보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이제 그동안 그 가져왔던 어떤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돈을 벌면 사업하거나 공장 짓는 데 투자해서 돈을 더 벌면 주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주주들한테 베네핏을 확실히 줘라라는 거거든요. 네. 공장을 지어가지고 너네가 캐팔 늘려가지고 얼마 더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주주들이 너네 주식을 갖고서 계속 있어야 될 당위성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 삼성전자나 그 예시를 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있는 현금의 한 반 정도 주주를 위해서 풀게 되면 13만 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KB금융 10만 원, 현대차 50만 원 이런 거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으로 글쎄 주가라는 걸 가지고 모든 뭐 경영의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주주라든가 시가총액, 주가라든가 시가총액에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이번 기회에 많은 어떤 CEO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좀 변화될 것이다. 그래야지 또 나라에서 생각하는 지금 이번에 보면 밸류업 100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로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흐름이 네.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진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4월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뭐 그렇게 이제 기대는 하십니다만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있으면 저는 항상 keep going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계속 악유가 있잖아요. 네.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게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순간이 제일 끝이에요. 예, 어느 정도 그 숨구멍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항상 이걸 의심하고 하시는 분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분들이 만만치 않은 새로 시장이 안 돼, 어려워, 이거 뻥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게 저는 시장에 더 이롭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시장은 가던 방향성대로 더 갈 것이고 가끔 말씀 올리는데 시장이 방향을 타게 되면 지수나 종목의 주가가 다 오버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더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모건스탠인가요? 이번에 그 기업 뭐 밸류업이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코스피가 2,850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자사주 이슈 했을 때 잘 계산해 보면 거의 다 태우면 3,600도 간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4월쯤 돼서 정말 짱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래갖고 3,4월쯤에 찍으면 너무 이상한가요? 물론 그 뒤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나는데 2021년도 1월 달에 한 열흘 정도 상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때 열흘 만에 한 4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96,000원, 6만 원대에서 쫙 올라갈 때 열흘 만에 올라갔고 하루에 5, 60, 마지막 날은 하루에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졌는데 우리 시장도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70포인트 보여줬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머어머 하다 보니까 6, 70도 올라가고 이번 주에도 장중 40포인트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의지하시든 안 하든 솔직히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어떤 때 딱 회가 잡히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벌써 3, 40, 4, 50 가 있고 이런 장이 며칠만 도래가 되면 그때 이제 막 흥분하시고 놀랍게 되실 텐데 그게 2021년도 1월 11일 날이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시는데 그 역산으로 해서 그 전에 2, 3주가 과연 어떤 시장이었는지 여러분 포모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만 주식 없는 것 같아. 충분히 3, 4월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쪽 한번 좀 볼까요? 네. 현대차, 기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에 따른 또 부품주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재평가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1월 달 의외로 현대기아차가 선방했다. 꽤 팔았다. 한 3% 가까이 신장하면서 판매량을 늘렸다라는 거 하나. 그 이번 주에 그 저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현대기아차가 외국인 매수의 제일의 타겟이 됐다. 근데 그거에 또 기름을 끼워 얹은 게 그 인도의 법인을 상장한다. 그 이슈가 컸습니다. 빠르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도가 그 GM 공장까지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내년까지 되면 연산으로 한 110만 대 정도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장하면 지금 인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 추산이 좀 섣부르지만 40조 정도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종가로 현대차 시가가 53조거든요. 기아가 이제 한 45조 정도 되고요. 그럼 판매 대수나 이런 생산 대수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가 한창 성장하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훨씬 가치를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 법인에 대한 현대차의 어떤 뭐 그 지분 가치만 따져봐도 40조를 감안해 보면 뭐 십수조 정도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매수세가 야 이거는 뭐 가치도 가치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사실 현대기아가 주목받고 있거나 아주 중소형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가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공장이 같이 있다든지 인도 쪽에 같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좋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런 아주 1차 벤더 정도 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코스닥 기업들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당국의 이제 스탠스라고 보는데 막상 늘만한 업종과 섹터들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일 희망적이거나 가망성이 높은 쪽이 코스닥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부분 저 PBR이면서도 저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돋보였던 회사 중에 서현그룹, 서현이라든가 서현이화도 있지만 코리아 FT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신 시스템, 이번에 컨센서스 나온 거나 2, 3년치 향후에 나온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회사 이렇게 매출단이 그냥 점프업을 한다고? 근데 가치는 뭐 PBR로 따져보면 0.5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류들이 그 뒤늦게 코스닥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 드리면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흐름도 제가 연말쯤에 말씀드렸던 작년도에 하이닉스 흐름이 현대 기아차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게 올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그림을 지금 차곡차곡 밟고 가고 있고요. 뭐 일부 행동주의 펀드에서 얘기하는 50만 원 설 지금 당장은 뭐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목표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4월 달 정도까지 흐름을 예상을 해봤을 때 현대차 기준을 보면 제 생각엔 30만 원 정도 찍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기본은 그 정도 깔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그 한 30만 원 그 이상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네. 워낙 그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기억에 남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쪽도 좀 이번에 밸류가 좀 달라질까요? 저는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등잔 밑이 좀 어두워서 현대기아차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주가도 지금 많이 튀질 않아서 거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모비스나 위아나 글로비스 또 HL 만도 요 정도까지 약간 이제 현대기아차의 가장 핵심 협력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같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우리 연휴 때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휴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